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하락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해운대자이 1차, 2차, 대연 롯데캐슬, 더힐 시그니처, 대우마리나, 이 실거래가 첫 페이지를 장식한 이 비싼 아파트들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 하락, 아니 그 이상도 대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형 폭락 옆에 숫자들 보이시나요? 40% 이상 폭락하는 지역들 보입니다. 30% 이상 폭락하는 지역도 보이죠. 자,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범어동. 부산분들도 범어동은 아시나요? 범어동 아시나요? 뭐 해수동, 여기에 비싼 아파트들과 견줄 만한 그런 곳들이에요. 거기에 40% 이상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수도권에 20% 이상 막 하락하는 거, 3, 4억씩 떨어지는 모습, 그와 흡사한 모습 나타났고요. 월성 월드 메르디안, 여기 나름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에도 35% 폭락. 남산역 화정파크 드림, 요건 대구 시내 쪽이에요. 중심가 쪽 35%. 요건 외곽 지역 43%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린맨션 2차 요거 직거래긴 하지만 45% 폭락. 요거 재건축 이슈가 한동안 있었던 곳이거든요. 나름 한때 뭐 방구 좀 낀다고 했던 그런 녀석들 상당한 낙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산과 대구 실거래 지수, 주간 실거래 지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0.36, 마이너스 0.32, 별 차이 없습니다. 하락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앞으로 더 큰 하락하는 모습 지켜볼 겁니다. 당장에는 조정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끝발이 약간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별거 없네? 규제 해제 별거 없네? 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 어느 순간 던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좀 특이했어요. 목요일날 매물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를 하더니 오늘 큰 폭으로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43,000개 43,000개 장난 아니죠. 20집 중에 한 집은 매물로 나와있다. 아니 한 15집 중에 한 집은 매물로 나와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라고 해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매물로 나와있어요. 임대물까지 해보면 15집 15층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2집은 매매 혹은 전세로 나와있다. 그 정도로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해서 17,000건, 월세 물량은 소폭 감소해서 9,700건,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감소하면서 27,300건, 27,300건, 연초 대비 연초 13,964건으로 시작했거든요. 임대 물량 곱하기 2,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면 다행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1건, 좀 실망스러운 거래량이죠. 규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래량이에요. 직거래 비율은 11월 달 접어들어서 중개거래 15개, 직거래 8개, 무려 2대1의 비율 정도, 그 정도로 직거래가 많다. 생각보다 중개로 내놔도 물건이 안 팔린다. 하루에 한 50개 정도 잡아서 이렇게 평균을 내보는데요. 그의 거래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난달 거래량도 뭐 1280건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20% 정도 늘어났는데 그쳤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번 달도 그래도 한창 적을 때 1000건 대비 20% 정도 늘어나는 수준의 거래량 보일 거예요. 다음 달도 그 정도 거래량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츰 거래가 더 감소하는 현상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연천자이 대형 평형, 대연 롯데캐슬 대형 평형, 더힐 시그니처 대형 평형. 대형 평형도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다. 20% 기본 한번 떨어지면 20% 고점 대비 뭐 층수고 뭐시고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해운대 자이 2차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우 마리나 3차 12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0억으로. 그러면 다음 거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자이 1단지도 20% 정도 하락. 오늘은 20으로 딱 세트를 딱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20%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 인천 지역 아시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40%. 이게 질비하게 나타나는데 부산 아직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30%, 레미안 장전 35% 정도, 더힐 시그니처 거의 이것도 한 35%, 12억 4천까지 갔던 것이 8억 수준으로 떨어졌더라. 대형 평형 비싼 아파트 그나마 거래가 돼서 다행이다. 35%, 뭐 10%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비싼 아파트 거래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되는 현상도 목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더샵파크시티 20% 하락해서 6억 천,
금정산 2차 쌍용리가 15% 정도 하락해서 5억 9,800. 이런 게 6억씩 6억이 깨어지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지켜줘야 되는 숫자들이 하나 둘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비쌌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람들 머릿속에서 조금 희미해집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비쌌던 아파트인데 하면서 입맛만 쩝쩝하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센텀현대에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하락률은 좀 더 줄어들더라. 10%, 뭐 20%, 10%, 10%, 15%, 15%. 야, 이거 정말 이거 지금 급하게 살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뭐 장난으로 썼는 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자본 1.8억으로 샀대요. 1.8억 가지고 대출을 거의 얼마를 땡겼나요? 4.5억 정도 땡기나요? 아닌데 3.7억. 대출을 3.7억 정도 땡겨서 집을 샀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5.5억을 신고가를 찍으면서 최고가에 사버린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3.4억에서 3.5억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대요. 실거래가가 아니고 호가가 요 정도 나오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자기 자본 1.8억은 녹아내려버렸다. 이 순간의 판단 미스 한 번이면 정말 1.8억이면 정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20년의 세월, 전 1,000만 원을 한 사람의 1년 동안 축적할 수 있는 부의 일반적인 보통 가게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보니까 누구는 20년, 말이 20년 세월이죠. 말이 20년 세월이죠. 좀 답답합니다. 네. 건당 거래대금 그래도 좀 여기 10월달 좀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그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야 좋다. 3,000건 어림도 없다. 이 부분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6억 이상은 150건을 돌파해줘야 된다는 부분,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 요 구간에 무엇이 급한디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꽤나 높은 편이에요. 분양권 거래량 살아나질 못해요. 규제 해제 이후에 엄청나게 살아나야 되는데 분양권 거래가 요 며칠 또 뜸합니다. 힐스테이트 4억을 제외하고는 딴 데 거래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죠. 전세 거래량 99건, 월세 거래량도 상당하거든요. 생각보다 임대 이동도 쉽지 않다.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항으로 문의를 주시냐면은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에 대한 답은 뻔하잖아요. 내용 증명 보내고 일단 좀 압박을 주고 그다음 임차권 등기까지도 일단 간다는 그거 해야 됩니다. 예, 법무사 통해서 그런 절차들을 좀 소정의 절차들을 밟아줘야 되지. 막연히 믿고 기다렸다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전세가 생각보다 안 빠지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거든요. 전세 가격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금리가 전혀 반영된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높은 가격의 전세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 나중에 다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조정이, 이 하락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너무 높아요. 전세가가 60%에 해당되는 거,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요 정도 하나,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정도 수준 거래. 나머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가의 전세, 한 7, 80%, 그 이상의 전세가, 거의 8, 90% 전세가, 고점 대비. 금리는 2배인데, 임차인의 부담은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그 전에 살던 데보다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이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차라리 월세로 빠지라. 아이고, 근데 생각보다 이 임대인들의 버티기도 상당한 듯하고 거기에 임차인들이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중 보시면 지금 1.39예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거든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월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높게 시작돼요. 전세가 좀 더 많이 거래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가 많이 거래가 되면서, 그 비중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요. 11월 달은 시작부터,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시작부터 월세의 강세다. 전세 거래량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의 전세.
점점 높아지는 모습 보이시겠죠? 적어도 80%, 85% 혹은 과거처럼 여기 거의 90%에 육박할 만큼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요. 비중은 뭐 9%, 지금 바짝 올라가 있지만 10% 비중을 유지하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평균 전세 가격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번 달은 2억 4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전년 동월 기준으로 2억 4,600이니까 이미 전년도보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 낮아져 있습니다. 이 추세라는 것이 이게 한번 부동산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되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 사례들, 반대의 사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노란색 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우상향하죠. 전세 가격이 2021년도 빨간색 선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것 요것 내년에도 일어나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전세 금액으로 들어가면 당장 좀 임차인은 부담은 크죠. 임대인은 한숨은 돌리지만 2년 후에 이것이 한순간에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더라. 월세 거래량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월세나 이런 것들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떤 분이 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에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지나?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임대 거래량 좀 시원찮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포인트는 부산에 주로 20% 하락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대구 지역 항상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지역 오늘 30에서 40%에 이르는 이 하락 거래가 굉장히 빈도가 높았어요. 부산과 대구의 지금 시차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 시차가 나려나? 아직까지 시차가 좀 제법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부산의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끝나는 한 2개월 정도 후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규제 해제는 약발이 어느 정도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가 상승하고 그것들이 또 반영되고 하는 시점 한 2개월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구와의 시차는 조금 더 좁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던 녀석들이 많이 빠지는 현상. 부산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